안녕하세요. 산재박사 TV입니다. 오늘은 요식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산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교 급식실에서 오랫동안 일하다 폐암에 걸린 조리사들이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뉴스를 통해 종종 들려오는데요. 튀김 요리를 할 때 나오는 조리듐이라는 유해물질이 암을 일으킨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조리듐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조리듐이란 기름을 이용해 고온으로 조리할 때 생기는 초미세먼지를 의미합니다. 학교 급식소 조리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기인 조리듐에 항상 노출된 채 일하고 있으며 국제암 기구에서도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리듐을 발암성 간흑물질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폐암을 진단받아 산재 신청을 한 급식실 조리사들 중 47명이 산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튀김이나 전과 같이 기름을 사용하는 요리를 조리할 때 일산화탄소가 검출되는데 급식실은 이러한 유해물질이 제대로 환기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오랜 기간 근로를 지속하는 조리사들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치보다 높은 수준의 조리듐에 노출되게 됩니다. 직업성 암으로 산재 신청을 하는 경우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상병을 진단받았다면 산재 신청을 위한 요양급여 신청서와 소견서를 해당 병원에서 발급받아 직접 신청하거나 병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정확한 상병을 진단받은 후에는 직업력 조사가 있습니다. 직업성 암의 업무 관련성 판단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재해노동자가 유해 요인에 얼마나 노출되었는지이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에서 직업력 조사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이후 사업장에 전문조사가 필요하다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전문조사를 하게 됩니다. 불필요하다면 즉시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 의뢰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승인 또는 불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근로복지공단은 어떻게 조사를 하게 될까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직업성 암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재해조사 및 판단 요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직업적으로 어떠한 발암물질에 노출되고 일정한 잠복기가 지난 후 발생하였거나 현재까지 뚜렷한 발암물질을 확인하지 못하였더라도 특정 직업 군이나 산업, 직무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업무에 상당 기간 종사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산재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원발성 암이어야 합니다. 전이되어 발생한 암이나 다른 치료에 의해 2차적으로 발생한 암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발암물질 또는 작업에 노출이 있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의 인정기준에 해당되는 물질이나 국제암연구소 등 권위 있는 기관에서 발암 요인으로 인정하는 물질에 노출되거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또한 잠복기가 어느 정도인지도 판단하게 됩니다. 개인마다 실제 잠복기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폐암의 경우 통상 10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발암물질의 최초 노출 이후 질병 발생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직업환경연구원의 전문조사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사례에서 신청인은 폐암을 진단받기 18년 전부터 15년 1개월간 조리원으로 근무했으며 고온의 튀김, 볶음 및 구이 요리에서 발생하는 조리듐에 상당 수준 노출되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폐암 발생 위험이 높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에서도 신청인은 폐암을 진단받기 24년 전부터 22년 3개월간 조리원으로 근무했고 동일하게 고온의 튀김, 볶음 및 구이 요리에서 발생하는 조리듐에 상당 수준 노출되어 폐암 발생 위험이 높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사례 모두 오랜 기간 동안 조리원으로 근무했으며 잠복기, 조리 방법 등이 유사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폐암으로 산재 신청 후 승인 시 지급되는 보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폐암이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 입원비와 치료비가 지급됩니다. 그리고 병원이 멀어서 버스 등을 타는 경우 이송비가 지급되며 치료기간 동안 취업을 하지 못하여 지급되는 휴업급여, 치료가 종료된 후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로 직업 능력이 상실된 수준만큼 장애급여가 지급됩니다.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1300일분의 유족급여 혹은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마지막으로 장례비는 평균 임금의 120일분을 지급합니다. 학교와 회사 등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급식 조리사분들도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직 조리사의 폐암 인정 사례가 다른 사례보다 많은 것은 아니지만 점차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폐암을 진단받은 분들의 산재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다치지 않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다면
이보다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안타깝게 업무로 인해 상병을 진단받은 경우로서 명백히 산재에 해당함에도 산재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입증 책임에 대한 부담으로 근로자로서의 당연한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한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산재박사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